이 와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이제 내일 출간하죠. 네, 국민이 맞습니다. 먼저입니다. 네. 책 내용 보셨어요? 예. 아니 보니까 지금 출판사가 보도자료 낸 거 보니까 계엄 직후부터 대표직 사퇴까지 14일간의 비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이재명 대표가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뭐 계엄 같은 극단적 수단 쓸 수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다고 보도자료 냈던데요. 세 가지 파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그 계엄 당일 12월 3일부터 본인이 사퇴한 12월 16일까지 약 300시간 정도 되는데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무래도 대표니까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었고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 목격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기록으로서 그거는 굉장히 이렇게 아주 속도감 있게 뭐 군더더기 없이 그냥 있었던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봐서 제가 보기엔 그것만을 가지고도 영화 몇 편을 찍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본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생각, 판단, 이런 것들,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것들을 그 언론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 차례 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여러 차례 한 달 가까이 인터뷰를 하면서 거기에 기록된 거니까 그것도 뭐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은 그 윤 대통령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생각, 이런 건데, 사실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이게 우리가 하는 얘기니까, 그 저희는 지금 윤 대통령이 계엄을 한 거에 대해서 야, 여당 대표가 그걸 왜 같이 동조해 줘야지 왜 막았던 거야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거 계엄 잘못됐어라고 하다가 이게 뭐 계몽령이네 이러면서 계엄이 뭐가 잘못됐어? 여당 대표 네가 막은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으로 이런 생각 우리는 해요.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계엄을 하면 민주당 대표는 막을까? 그거를 여당 대표인 민주당 대표는 그 계엄을 막겠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뭐 우리끼리는 웃으면서 아마 안 막는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여러 개의 재판이 걸려 있고, 그리고 헌법 84조에 따라서 이 재판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유효하냐 안 유효하냐, 뭐 이런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뭐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사법적인 어떤 그 질서를 자기가 장악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권과 사법권, 원래 계엄이라는 것은 입법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법권과 행정권을 모두 그 독점적으로 장악할 수 있도록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입법권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190석으로 거의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그게 독재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독재로 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리고 뭐 계엄을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그 윤 대통령의 계엄을 받아들인다면 그런 역의 상황들, 지금의 야당이 여당이 됐을 때, 그리고 압도적 다수를 갖고 있는, 의석을 갖고 있는 쪽에서 계엄을 했을 때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저는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책, 그러니까 그날의 진실이 가장 궁금할 건데, 그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한동훈이 한계구나. 그러니까 역시 검사 윤석열과 검사 한동훈은 거기서 거기구나, DNA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자체가 짧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아무 말이나 던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망상의 완성이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이재명 대표의 계엄 발언은 망상의 초기 증세다. 아니, 헌재에서 이 계엄에 대해서 탄핵 인용이 나오면 계엄의 요건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97년 이후에 다시 2025년도에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가 세워줄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처럼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 계엄의 요건이 안 맞는데, 전지사변이나 거기는 국가의 비상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더라도 좀 논리적이고 예쁘게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계엄할 거다. 뭐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의 한계가 여기서 지금 드러났다고 보는 것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은 본인 지방건사부터 해야 된다.
극우의 노드로 빠져서 저쪽에 오른쪽에 자유통일당으로 가고 있는 보수를 재건해야만 본인이 그 안에서 땅을 딛고 그 다음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재명 포비아에 걸려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계엄을 한다? 이게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건 바보 천치들이나 하는 겁니다. 미치광이나 하는 거고요. 그런 정치인들이 있을 수도 없고 태어나지도 않을 것인데 본인이 오랫동안 형님으로 모셨던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라서 남들도 그런 게 그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 이거는 첫 단추 잘못 꼈다. 좀 그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우리 쪽에서 했던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한 계엄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느라고 앞장섰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저분께서 뭐 계속 그 자기 선거를 갖다가 뭐 수치인 불명, 주소 불명 해가면서 계속 연장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아는 사람을 뭐 나는 김문기를 모른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건데 저분이 권력을 잡으면 그러면 초법적인 그 법에 보장된 거죠. 계엄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 우려를 표시한 거기 때문에 뭐 정치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에다가 검사 이력을 안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본인이 윤석열의 소공자다. 소통력에다 이력을 지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검사 출신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밀접하게 인생을 보내왔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시는 검사를 대통령으로 뽑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이력을 뺀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한 대표가 그런 것도 기사가 돼요? 뭐 이렇게 물었다면서요. 아니 저는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기자는 뭘 하면 안 돼. 예를 들면 기자는 기레기니까 뭘 하면 안 돼. 뭐 방송인은 뭐 앵무새니까 뭘 하면 안 돼. 평론가는 뭐니까 뭐 하면 안 돼. 무슨 검사, 판사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유치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폭력적인 주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무슨 소공자? 아니 소공자가 그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당대표 비대위원장 할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뭐 다 아시잖아요. 당대표 나간다고 그랬더니 그 당대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는지도 알고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국정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여사 문제 사과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 모르세요?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독대 한 번 하는 게 무슨 황제 폐하 뵙는 것보다 더 어려워서 한번 불러둔 다음에 어떻게 막 훈계하듯이 옆에다 앉혀놓고 그 사진도 공개되고 했던 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공격을 하고 싶을 거예요. 야 윤석열이 나쁜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 같이 윤석열을 알고 지냈으니까 너도 나쁜 사람이야. 아니 범죄인을 알고 지내면 범죄인 그 사람은 다 주변 사람 다 범죄인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검사는 다 나쁜 사람이야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야말로 직업에 대한 악마화예요. 아니 검사 중에서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죠. 정치인 중에는 그런 사람 없습니까? 언론인 중에는 없습니까? 의사 중에는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일반화를 해서 사람들을 우민화하는 것들이 얼마나 국가사회에 해악이 되는지를 모르고 하시는 걸까요? 저는 민주당에서 하는 그런 주장들 그거야말로 우민화 정책이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민화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총장 출신이 검사 윤석열을 경험해보면 국민들이 곧이어서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매우 친했던 검사 출신 한동훈에 대한 표를 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얘기지 검사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일반화를 너무 확대 해석하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박해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반대를 하고 그거는 그 보수 정치 내 안에서의 정치 역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선택인 것이지 그게 뭐 대단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해서 했다고 그렇게 지켜 세우기에는 좀 미진하다.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대표의 인생을 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갑자기 젊은 나이에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나름대로 비단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빼버리면 없어요. 검사 출신 이력밖에 없어요. 그냥 윤석열 대통령 알았기 때문에 출세한 겁니다. 그리고 비단길을 걸어왔고 그리고 비대위원장까지 갔잖아요.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마치 거기는 단절시켜놓고 그 자리까지 온 한동훈은 자기 힘으로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것들. 그것도 좀 팩트하고는 다르다.
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의 평가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대표의 관계성의 일련의 과정에서 다음 대선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마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 다음 얘기를 좀 넘어가 보면 사실 이제 최근에 어제죠 김상욱 의원이 광주 방문해서 예. 이제 탄핵 반대 집회 이제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사과하고 5.18 묘역 참배를 했는데 이제 단톡방에서 나갔다 친한계 단톡방 이제 시작 2 거기서 나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요거 굉장히 미묘한 분위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절연했다는 등 뭐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절연이라기보다는 절연은 아니고요. 일단 약간 휴지기를 갖자. 그런 그 제가 얘기를 저도 좀 들어봤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그 김상욱 의원이 좀 그 언론하고 만나서 그 인터뷰하거나 주장하는 것들이 좀 과하다고 동료 의원들이 생각한 모양이에요.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는 그 비상계엄을 했으니 그 이번에 이제 정권 재창출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지를 하거나 그 비상계엄을 지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거 뭐 탄핵이 안 된다고 막 버텼거나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랬으니까 당 전체는 우리는 그 선거를 하지 말아야죠. 그럼 당을 해산해야지.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른 의원들이 그건 너무 심하지 않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당신은 지금 한동훈 대표 친한계의 인사로 이렇게 찍혀서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한동훈 대표의 이 생각처럼 들리지 않느냐. 그럼 뭐 한동훈 대표가 뭐 이제 나 정치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이라도 하라는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5.18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 무슨 탄핵 반대 시위를 한 것들이 뭐 문제가 있다면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지 왜 제3자인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예를 들면 뭐 당 지도부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고 뭐 사과를 한다든가 그건 있을 수 있지만 그리고 또 당사자들이 뭐 문제를 한다면 그분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가갖고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가서 사과를 한다는 게 그게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리고 만약에 그럴 거면 우리 다 같이 가자. 언제 나를 잡아서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김상욱 의원이 뭐 약간 좀 거부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 조금 이게 잘못하면 이게 우리 사이에 서로 갈등이 너무 있으니 좀 휴지기를 갖자. 약간의 냉각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상욱 의원의 어떤 그 친한계에서의 뭐 축출이라기보다는 뭐 좀 추방? 거리두기는 이게 한동훈 전 대표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으나 의도가 있었다면 굉장히 패착이죠. 저 김상욱 의원이 지금 그 당내에서 탄핵에 반대하는 당 지도부와 정말 초선으로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어깨를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이견이 있다고 내친다. 그러고서 어떻게 소신 있고 소장파들의 정풍운동을 당내에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고요. 5.18이라는 것들은 이 탄핵 반대 집회를 갔던 사람들은 정말 참혹한 짓을 한 거예요. 광주라는 게 뭐 우리 아무데나 가면 뭐 그게 우리 대한민국 땅인데 왜 우리 마음대로 못 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계엄에 있어서 5월에 광주는 80년대 군부 독재의 계엄군들의 총 칼에 부모와 자식 형제를 잃었던 곳이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서 탄핵을 찬성한다, 내란을 동조한다 이러면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가서라도 광주를 달래는 건데 지도부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김상훈이 간다면 설사 그 안에서의 어떤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상구가 우리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너라도 꼭 고집을 피워서 가야 된다고 하면 내가 용돈을 줄게. 우리 목까지 가서 우리 국화꽃이랑 가서 이렇게 해서 좀 해라. 너 고생이 많다. 이렇게 하면 될 문제를 뭐가 두려워서 김상우 의원의 5.18 묘역 참배에 대해서 퇴출을 시켰을까?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저게 저는 한동훈 대표의 지금 행보와는 좀 결을 같이 한다고 보지 않아서 아마 그 안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미묘한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또 있지 않냐? 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무슨 헤게모니가 아니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시작방에는
그 한동훈 대표 들어가 있지도 않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다고 그러는데 반응이 네? 얘기는 들었는데. 아니 근데 뭐 그럼 뭐라 그래요? 그 의원들끼리 그런 걸 뭐 누구 얘기를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아쉽죠. 그러니까 어쨌든 팀으로 같이 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제 서로들 막 옥신각신하면 좀 걱정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듯이 나 한동훈 대표하고 사이 나쁜 게 아니다. 지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서로가 의견이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좀 지나면은 또 함께 가겠죠. 마지막으로 이런 와중에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 오늘 김기현 대표가 개최한 세미나에 국민의힘 세미나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한일 수교 60주년 과제와 비전이라는 원내 모임, 이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 세미나였는데 이게 보면은 이 원내 모임이 상당히 친윤계 성향이 강한 원내 모임인데 여기 가서 기념 촬영하고 악수도 하고 굉장히 반갑게 이제 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지금 뭐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 요새 굉장히 급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뭐 영화도 만든다는 거잖아요. 3월 6일 날 영화가 뭐 다큐멘터리가 그 준스톤 원이에 이어원. 그러니까 첫 해? 첫 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약간 제목부터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합니다만 되게 교만하네. 뭐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어원, 이어투.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나의 첫 해는 이랬어. 나의 두 번째. 와, 야, 이거 무슨 위인전 쓰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뭐 그런 취지는 아니었겠죠. 뭐 그 본인이 제목을 잡지도 않았겠지만 그런 느낌을 좀 줄 수도 있고 그 다큐멘터리도 보니까 누가 그러시더라. 뭐 거기에 그 허은하 전 대표가 전 대표가 많이 등장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큐멘터리 찍었으면 처음에 같이 했었으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아침에. 그랬나요? 그러셨구나. 예. 근데 그거 볼 때마다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저 사람 저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쫓겨났는데? 라고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야, 그 다큐멘터리 그러면은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저기서 등장한 건 저건 뭐지? 라는 왜냐면 우리 저 성앵커도 얘기하시지만 저 해석이 잘 안 되잖아요. 저건 뭐지? 정치가 참 복잡하네요. 조급해져서 그래요. 조급해져서. 이준석 의원이 지금 최대 표정 관리를 하는데 조급하니까 이게 뭐가 서둘러요. 그러니까 시사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신선하게 어떤 본인의 출마나 어떤 정치에 대한 행보를 알리는 거는 뭐 괜찮은데 본인이 저질러준 일이 개혁신당 내에서 허은하 대표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티격태격하고 결국에는 본인을 도왔던 허은하 대표를 의원직까지 걸고 온 사람은 이제 내친 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데 저도 시사에서 전달받은 게 그 1년 동안 허은하와의 이런 자료화면들이 쭉 나오는데 그 허은하가 그렇게 이준석을 도왔는데 지금 이준석이 쫓겨났어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사람들이 할까? 이게 과연 신박하고 신선하다고 평가를 할까? 라는 어떤 그런 상황도 있을 것이고 저는 김기현 지금 추경호 이쪽은 따지고 보면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모임이고 지금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치적으로 판단 잘하는 사람이잖아 이준석 의원이. 그럼 뭐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경을 넓히겠다라는 것은 알겠으나 좀 가볍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뭐 7불사 회동 얘기도 나오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라고는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엮여 있는 것들이 다시 드러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어쨌든 좀 지평을 넓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참 의외의 행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나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 면회 간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농담이에요.